예, 저항의 접속이에요. 저항의 접속은 직렬 접속, 병렬 접속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되게 쉬운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림에 보시게 되면 직렬 접속. R의 직렬 접속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R값 구할 수 있죠? R은 토탈 R은 보통 그냥 R0라고 표시하기도 하는데 R1 더하기 R2 더하기 점점점 Rn까지 총 값을 더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토탈 저항이라 그래요. 토탈 저항 혹은 전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저항이 접속이 돼 있는데 몇 개인지 몰라요. R이 값도 틀려요. R1, R2, R3가 있고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Rn까지 있는데 이때 이 양단의 전압 V를 인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전전압이라 그래요. 전전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전전압이라고 제가 전전압, 전전류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회로에 들어가는 토탈 전류나 저항을 얘기를 해요. 저항을 얘기를 해요. 자, 전압 분배의 법칙에 의해서 R의 비율만큼 R 안에는 V1이라는 전압이 인가가 될 거잖아요. 그죠? R2에는 V2만큼의 전압이 인가가 될 거고 점점점점 Rn에는 Vn의 전압이 인가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회로의 특징은 폐회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회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쪽이 플러스라고 하고 이쪽을 마이너스로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전자들이 쪽쪽쪽쪽 와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전류가 빠져나갈 수 없는 일등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R1에 흐르는 전류나 R2에 흐르는 전류나 Rn번째 흐르는 전류나 다 똑같죠. 다 똑같죠. 그죠? 이해하시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I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I가 똑같으니까 얘 하나만 놓게 되면 요 R1하고 V1 하나만 놓고 볼게요. 그러면은 V는 IR이니까 V1이라는 거는 I1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R1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V2라는 놈은 I라는 놈에다가 R2를 곱하면 되죠. 점점점 해가지고 VN이라는 놈은 I에다가 RN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I는 첨자가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R1에 흐르는 전류나 R2에 흐르는 전류나 Rn에 흐르는 전류는 다 같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다 썸을 해주면 전저항 V라는 놈은 V1 더하기 V2 더하기 점점점점 VN이라는 놈이 나오죠.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점점점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다 더하게 되면은 이 전전압 V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푸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밑에처럼 R1 더하기 R2 더하기 Rn을 직렬 접속한 다음에 전압 V를 인가를 하게 되면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전류 I가 흐를 거예요. 양단의 전압 V를 인가를 하게 되면 전전압이죠. 전류 I가 흘렀다고 가정합시다. 이건 전전류가 되겠죠. 전전류가 각 저항 양단의 전압 V1, V2, 점점점점 Vn은 오음의 법칙에 따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V1은 I의 R1, V2는 I의 R2, Vn은 I의 Rn만큼의 전압이 흐를 거예요. 전압이 걸릴 거예요. 전압은 흐르진 않죠? 전압이 걸릴 거예요. 이들의 합이 전전압 V가 되니까 전압 V라는 거는 V1 더하기 V2 점점점점 Vn을 다 더해줘야 되니까 제가 이전압 해야 되니까 요거 공통적으로 I가 들어있죠. I를 빼서 묶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요
저항값을 그냥 R이라고 하게 되면, 전저항 R이라고 하게 되면은 IR이라고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V는 IR이에요. 맞지요? V는 IR이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R을 직렬 접속의 합성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렬 접속의 합성 저항.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I도 구할 수 있어요. 토탈 R을 알잖아요. 그죠? 토탈 R을 알고 토탈 V를 아니까 I는 R분의 V 해가지고 I도 알 수 있죠. 그죠? 두 개의 저항 R1, R2가 직렬로 접속된 경우에는 이제 두 개 있는 경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R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그 개념만 알기 위해서 R이 두 개 있는 경우, R1과 R2가 두 개가 직렬로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전저항 R이라는 거는 R1 더하기 R2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두 개를 더하면은 전저항 R을 구할 수 있죠. 저항 R1 더하기 R2의 단자전압 V1, V2와 전전압 V 사이의 관계는 분압법칙이라 그래요. 왜냐면은 전압이 여기에 이만큼 걸리는데 저항의 비율에 따라서 V1하고 V2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분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 분류라는 말이 나와서 그래요. 분압법칙, 볼테이지 디바이딩이라 그래요. 그래서 분압법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V1이라는 놈은 I의 R1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이거는 I라는 놈은 토탈 저항 R분의 V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R이라는 놈은 R1 더하기 R2잖아요. 그쵸? R1 더하기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보게 되면 R1 더하기 R2분의 R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 전압을 곱해주는 거죠. 곱해주는 거죠. 자, V2를 봅시다. V2라는 놈 마찬가지로 I의 R2라고 나타낼 수 있고 I가 R분의 V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요 텀만 빼가지고 저항의 텀만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키는 뭐냐면 분압 법칙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분압은 저항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한테 걸리는 전압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V1에 걸리는 전압은 전전압에다가 전체 저항에다가 나의 저항값을 취하는 거예요. V2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저항에다가 비율이죠. 전체 저항분의 내 저항의 비율만큼의 전압이 취해진다는 거예요. V1하고 V2는. 아시겠죠? 잘 보세요. 자, 내전압을 취하는 거예요. 저항 두 개 있다 그러면은 이 V1이라는 놈은 전체 저항, 얘하고 얘 더한 전체 저항과 R1의 비율만큼, 내 저항의 비율만큼 전압을 많이 갖고 온다는 얘기죠. R2도 마찬가지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병렬 접속이 좀 힘들어요. 앞에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요거 하는 게 조금 힘들어져요. 병렬 접속 잠깐 볼게요. 병렬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야. 얘는 마찬가지로 저항 R1, R2, 점점점점 저항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Rn까지 있단 말이에요. 개수가 n개까지가 병렬로 연결돼 있으면 여기 이 사이에다가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회로가 구성이 됐으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류 I가 흐를 거예요. 그쵸? 자, 대전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회로가 구성이 돼 있고 회로가 여기 서킷이 있단 말이에요. 회로가 구성되어 있고 이 양단에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무조건 전류가
흘러요. 흐르겠죠? 예, 그래서 그때 흘러가던 전류를 전전류라고 합시다. 전전류라고 해요. 이거는 직렬하고 다르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전류가 갈 수 있는 길이 3개가 있어요. 그죠?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가 가는지 모르겠으나, 자, 물리적인 특성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R 안에 I1만큼 들어가고, R2에 I2만큼 들어가고, Rn에 IN만큼 간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려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적게 흘러요. R1, R2, Rn의 값이 서로 다를 건데 이 중에서 저항 값이 가장 작은 쪽으로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를 거예요. 그죠? 그 특징을 먼저 알아두고 첫 번째 특징은 전류가 들어가서 저항의 개수만큼 길이 생기죠. 패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단 이때는 전압이 R1에 걸리는 전압이나 R2에 걸리는 전압이나 R3에 걸리는 전압이 모두 같아요. 아까 직렬에서는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전류가 같았죠. R1이나 R2나 흐르는 전류가 같았잖아요. 지금은 전압이 같아요. 상태가 바뀌었죠. 전류는 똑같죠. R1에 흐르는 거나 R2에 흐르는 거나.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R1, R2, RL에 흐르는 전류가 모두 달라요. 그래서 전압하고 전류가 인가되는 형태가 바뀐다. 특성을 알아두고요. 아래 병렬 접속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양단의 공통 단자에 전압 V를 인가를 하게 되면 V를 인가를 했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의 개수만큼 저항에 가지는 패스의 개수만큼 이렇게 I1, I2, IN의 관계가 생기는 거죠. 자, 오음의 법칙에 따라 V는 IR이니까 I는 R분의 V죠. 근데 여기는 지금 V가 같잖아요. 그래서 첨자를 써줄 필요 없이 I1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R1분의 V죠. 얘만 띄어서 한번 볼까요? 얘만 띄어서 한번 보면 여기에 R1이라는 놈이 있고 여기 I1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요 양단에 지금 V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V는 IR이라는 식을 사용을 하는데 I는 R분의 V니까 I1은 R1분의 V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두 번째 거는 I2는 R2분의 V. 그쵸? V에 첨자를 붙이지 않는 이유는 R1에 걸리는 전압이나 R2에 걸리는 전압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IN번째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RN에 흐르는 걸려있는 전압만큼의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I1은 R1분의 V, I2는 R2분의 V, IN은 RN분의 V라고 나타내 줄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전전류 I를 구해보면 I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점점점점 IN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직렬이랑 했던 거랑 다른 점은 직렬에서는 전압을 구했고, 그쵸? 여기서는 전류가 나눠지기 때문에 전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I는 R분의 V니까, 그쵸? R1분의 1 V, R2분의 1 V, Rn분의 1 V니까 전전압으로 묶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R이라고 하게 되면 R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I는 R분의 V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이게 R분의 1이라고 표시는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죠. 토탈 저항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을 R로 표현을 하려면 이거를 역수를 취해줘야 되니까, 그죠? 한번 역수를 취해줘야 이게 R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어려우시면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식을 다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있으시면 풀어보고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할 때 i는 r분의 v가 나타난다라고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짧네. 저항 두 개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 있는 경우만 볼 거예요. R1, R2 이렇게 해서 전압을 걸게 되면 여기 전류 I가 흐르잖아요. 이쪽으로 I1이 흘러 들어가고 이쪽으로 I2가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아까 전저항 R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랬죠? 왜냐면 R분의 1이 R1 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R이라는 거는 R1 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중간식이 R1 더하기 R1 R2분의 R1 더하기 R2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분자로 가져가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죠. R1 더하기 R2분의 R1 R2라는 식이 나와요. R이라는 거는. 그죠? 지금은 두 개만 있는 경우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 개 되면은 통분하는 것부터 애를 먹겠죠. 그래서 두 개인 경우만 볼 거예요. 두 개인 경우에는 저항 R1, R2에 흐르는 전류를 I1, I라고 합시다. I1, I2라고 하게 되면 이것과 전전류 I의 사이의 관계를 분류법칙이라고 해요. 아까 전압에서는 분압법칙이라는 걸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분압법칙은 전압이 저항값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얘기고 분류법칙은 이거 션트라고 하거든요. 션팅이라고 하게 되는데 커런트 디바이딩이 되는 거죠. 전류가 패스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I1으로 흐르는 거, I2로 흐르는 게 저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법칙을 보는 거예요. I1이라는 거는 R1분의 V라 그랬죠. I는 R분의 V니까 요 위쪽 회로만 놓고 보게 되면 I1이라는 거는 R1분의 V라는 걸 알 수 있고 V는 IR이니까 그대로 V는 IR을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전전압이에요. 전전압과 전저항, 전전류에 대한 관계니까. 그쵸? 여기서 아까 우리가 R을 구했죠? R을 이렇게 구했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결과식이 이렇게 나와요. R1 더하기 R2분의 I. 여기다 R 대신에 요걸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은 R1, R2에서 R1이 없어지기 때문에 R2만 남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식의 특징을 보게 되면 I1이라는 거는 전저항을 분모로 해서 전저항분의 저항의 비율인데 아까 전압에서는 전저항분의 R1V였잖아요. 그죠? 이번에 R2예요. 자, V는 IR이잖아요. I 아니라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저항이 증가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전압하고 저항 R은 비례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R1 더하기 R2분의 R1V라 그랬어요. R1이 커짐에 따라서 거기에 걸리는 전압이 V1이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반대로 저항하고 전류가 반비례 관계에 있잖아요. 전압이 일정하다고 하게 되면.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그러면 저항이 커지게 되면 전류가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 비율만큼. 그죠? 그래서 I하고 R1이 아닌 남의 거, 그 상대방에 있는 거죠. 이 R2. R2의 저항 B만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다르게 설명을 하게 되면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저항 R1이 있고 R2가 있게 되는데 이때 I1 흐르고 I2가 흐르게 된다 그러면 저항이 만약에 R1이 R2보다 크다고 하게 되면
그죠? 저항이 크면 전류가 적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인류는 적게 흐르고 저항이 작은 R2 쪽으로 많이 흐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류는 이런 식으로 I2가 커진단 말이에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류의 크기는 크기는 이 저항하고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류에서 남의 거의 저항을 타는 거예요. 전압하고 전류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전압식하고 전류식하고 I2는 보게 되면 V2분의 V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얘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R을 또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R2가 없어지게 되니까 R1에다가 전전류 I를 곱하게 되면 구할 수 있어요. 이해가시나요? 아까 전압식 제가 그 분압법칙 설명할 때 알려드린 식하고 분류법칙 할 때 알려드린 거 두 개는 저항 두 개만 달려있는 식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 8번을 풀어보죠. 풀어보세요. 제가 풀어드릴 건 아니고 밑에 같은 회로가 있대요. 120V, 30V가 인가되고 A오hm, B오음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에서 E30과 E15 E30이라는 거는 여기 원래 30이 있었는데 EA라고 합시다. EA와 EB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보세요. EA와 EB. 자, 이런 데서 강의를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이 차이가 나죠. EA와 EB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값은 매번 하듯이 학번 끝 둘째 자리가 A이고 학번 끝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자리가 B예요. A나 B가 0인 경우는 50을 집어넣고 푸시면 돼요. 주의사항은 얘하고 극성이 서로 반대죠. 극성 처리해 주는 것만 주심해서 푸시면 되니까 레포트를 제출해 주세요. 예제 9번을 볼까요? 25옴과 35옴의 병렬 회로가 있어요. 병렬 회로인데 저항 두 개가 20과 30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대요. 25옴에 흐르는 전류가 6A라면 전전류는 얼마인가요? 라고 그랬죠. 아까 요런 식 있었죠? 기억나시죠? 분류법칙에서 얘를 구하라는 거죠. 얘 빼고 나머지를 다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요런 식이 나오죠? 그죠? 다 주어졌죠? R1 주어졌고 R2 주어졌고 R2 주어졌고 I1 구해졌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10A가 나오더라 라는 거죠. 자, 그림 아래 1의 11과 같은 회로에서 AB 단자에 200V를 인가를 했대요. 200V를 인가를 하게 됐을 때 저항 2옴에 흐르는 전류 I1은 얼마인가요? 분류법칙이죠. I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I1하고 I2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거는 분류법칙에서는 남의 거 총 저항분의 남의 저항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뭐냐면 I1은 식이 하나로 함축돼 있어가지고 자, I1이라는 거는 R1 더하기 R2분의 남의 거라 그랬죠? R2의 I가 되는데 우리 I를 모르잖아요 지금. R1 더하기 R2분의 R2는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저항에 대한 분류식이고 요 I는 R분의 V잖아요. 전저항 R분의 전전압 V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R이에요. 여기 가다 보면 2.8하고 2옴과 3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랑 2.85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옴하고 3옴하고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게 요거죠. 그죠? 잘 보세요. 2옴하고 3옴하고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거기다가 2.8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더하면 되죠. 그래서 R을 구했어요. I는 R분의
V니까 V가 지금 200V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 I 다시 써볼게요. I1은 R1 더하기 R2분의 R2의 전전류 I를 곱하는데 이 I라는 놈이 R분의 V니까 R이라는 놈이 요 저항들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2오hm, 3ohm이 병렬 연결돼 있고 걔하고 2.8이 직렬 연결돼 있으니까 2오hm, 3오hm 더해가지고 나온 저항값에다가 2.8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2.8에다가 병렬 연결, 2오hm, 3ohm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를 더해줬어요. 그리고 V라는 놈이 200으로 주어졌으니까 200이라는 걸 그대로 써줬죠. 그러니까 이 텀이 전전류 I가 되는 거죠. 그죠? I분의 R, I 곱하기 2 더하기 3분의 남의 거. 여기에 흘러들어가는 전류, 여기에 흘러들어가는 전류니까 남의 거를 취해주게 되면은 요거는 계산기에서 두드리게 되면은 30A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